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의 대형 은행주들이 1에서 1% 넘게 떨어지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요.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도 낮아지면서 3대 지수 0.3에서 0.4%가량 하락하면서 어제장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에 하락 출발했었는데요. 현재 다우와 S&P는 상승 전환한 상태고요.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시황 분석과 선물 매매 전략들 가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고수는 지금과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고수는 지금은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채팅창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 마스터가 방송 통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양세동 마스터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마스터입니다.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갑작스럽게 이승원 해설 전문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대타로 좀 나왔는데 오늘 1번 헤드라인이 좀 다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10년물 국채 스프레드가 역전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일어난 부분이 정황을 파악하시고 시세 수치값 자체가 역전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양세동 마스터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 시장 흐름부터 함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본장은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2% 상승입니다. 2,87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2% 하락세입니다. 7,54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6% 상승입니다. 56달러 36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 하락세입니다. 1,54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하시죠. 0.13% 하락세입니다. 1.1096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 정리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함께 보시죠.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폭이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2년과 10년물 국채 금리 역전폭이 0.05%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3월 이후 최대폭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의 공포가 커지고 이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셰일유 생산지인 텍사스 퍼미안 분지에 새 송유관들이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 연말까지 원유 수출을 하루 100만 배럴 더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추가 증산도 예고하고 있어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유 시장이 공급 과잉인 상황에서 미국이 증산에 나서며 오펙의 감산 결정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저점 매수에 나설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나타난 조정은 다음 달로 진입하는 여러 지표 개선에 기여했다며 9월부터 주가가 상승해 연말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CB의 양적 완화 재개와 연준의 두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을 주가 상승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히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미국 소비자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향후 몇 년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고율의 대중관세에 소비자 물가도 오를 것이라며 이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내년 1분기까지 미국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했다며 2021년 중반까지는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세동 마스터와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지표인 2년물 그리고 10년물 미 국채 금리의 역전폭이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역전폭이 0.05%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2007년 이후 그 최대폭으로 벌어졌습니다. 또 30년물 국채금리도 2% 아래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증시도 어제장에서 하방 압력 받았었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10년 주기의 패턴의 좀 시작을 알리는 신호겠죠, 여러분들. 일단은 이제 수치값 자체가 역전이 확실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자료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일단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2년 채권 스프레드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네, 수치값 자체로는 자세하게 안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 자료로 오늘 수치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19년도 8월 27일 날짜로 잠시만요. 네. 2017년도 자, 좀 크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19년도 8월 27일 날짜로 마이너스권에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이제 C열 보시면은 이 자리가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10년물 채권 스프레드 자체가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지만은 자, 10년 동안 일어난 부분에서 보시면은 제로 영역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오늘 딱 마이너스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이너스 확인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마이너스 0.04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인식을 한번 심어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자, 이거는 10년, 자,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10년에 한번 나오는 이제 선행 지표로 인지를 좀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10년에 한 번이라는 주기 패턴이라는 걸 먼저 첫 번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수에 대한 급락이 항상 뒤따랐다 이런 부분이 일으켰지만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역전이 되더라도 당분간은 상승에 대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먼저 언급드리고 싶은 거예요. 10년의 주기라는 것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선물에 대해서 접하는 기간, 모멘텀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개개인마다 굉장히 다르겠지만은 뭐 데일리성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단타적으로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1, 2주 혹은 한 달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어떻게 보면 몇 달 이상의 초장기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지표 자체는요, 초장기 모멘텀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타적, 중기적 매매 모멘텀을 가진 사람들한테 적합한 지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인지해야 돼요. 제로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부분은 이제는 어떠한 발동 위험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된다, 이 폭이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역전 현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한 차례 다시 한 번 더 이제 수치값 자체가 0 위로 상회할 거예요. 다시 회귀하는 거죠. 네. 그 회귀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단가 있죠.
제로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날짜를 한번 보면 98년도에 제로영으로 첫 번째 진입했다가 회귀하는 그 상단의 구간 때는 한 번에 센 눌림장이 뒤따랐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끌어가다가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된 하방에 대한 코스를 이어가는 거겠죠. 주기적 패턴으로 본다면은 디커플링에 굉장히 가까워요. 상황 자체가 지금부터는 디커플링이 굉장히 가깝다, 이거를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0년 전으로 보시면 2006년도죠. 6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현상 자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200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증시에 대한 폭락 자체도 이어졌었고, 차트 보고 확인하시고요. 근데 제로 영역으로 갔던 거는 2006년도예요. 2006년도. 여러분들. 상당한 기간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다. 이 부분은 인지하셔야 돼요. 언론에서는 쏘아 붙겠죠, 여러분들. 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따져야겠죠. 제로 영역 가더라도 어떤 상황에 대한 연출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수는 지금에서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이제 매도에 대한 위치값을 고수한다면은 큰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에요. 증시에 대한 상승 랠리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만한 여건 자체가 언제든지 마련된다는 부분이고, 이게 다시 한번 이제 0 이상으로 상회를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고, 다시 한번 더 매수에 대한 시점을 파악하는 웨이팅 기간 자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1번 헤드라인에서 아래 공포라고 나오는데, 네.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해야 될 시점 자체는 뭐냐면요. 아직 이제 미증시에 대한 고가에 대한 측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첫 번째 우선순위고, 비쇼트는 1년 이상에 대한 유예기한이 항상 뒤따랐다는 부분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저점 어떻게 보면은 급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되지 않나요? 매도가 오더라도 어떤 조정에 대한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측정된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표현은요, 10년 주기 패턴을 기본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1번 헤드라인 자체는요, 좀 이따 미 증시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소식과 관련해서 금리 역전이 되더라도 당분간 미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 업앤다운 코너에서 차트 보면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등극한 미국이 새 송유관을 가동하면서 올 연말까지 원유 수출을 하루 100만 배럴가량 더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셰일유 생산지인 텍사스 퍼미안 분지에 새로운 석유관을 가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하루 300만 배럴인 수출량이 올해 말까지 400만 배럴로 늘어나고 또 내년에는 500만 배럴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원유 시장이 공급 과잉인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증산에 나서면 오펙의 감산 결정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유가와 관련해서 이 부분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미국 쪽 셰일이 이제 33%에 대한 수치값을 더 증산한다면은 유가에 대한 가격 하락 요인 자체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연말까지 어떻게 보면 이 시황만 가지고 따진다면은 유가에 대한 가격 하락 자체 하락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 사실적이고, 오펙에 대한 감산은 더 이상 이제 유가에 대해서 큰 시황 반영을 일으키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가에 대한 가격 하락에 대한 시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뒤따르는 입장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란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자체도 있을 뿐더러 미국 셰일에 대한 추가적인 생산까지 뒤따른다면은 뭐 연말에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탱이 된다면은 유가의 하락 요소는 굉장히 일어나겠죠. 네. 지금 유가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따질 어떻게 보면 명분은 없어요. 시황적인 부분에서는.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자체만으로는 유가에 대한 가격 하락 요인을 좀 다소 지금 당장은 일으키기 힘듭니다. 실질적인 유가에 대한 생산을 하겠다는 어떤 발표가 있을 시, 가동을 할 시, 그때 가격 하락에 대한 요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이번 헤드라인은 유가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 시황대로라면 연말까지 유가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현재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전략가들이 주식을 저점 매수할 시점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주가가 9월부터 상승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기술적인 이유,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재개, 그리고 연준의 두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을 주가 상승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미중 간의 관세 부과는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현재 계속 양호하다라고 진단을 내렸는데요. JP모건의 이런 예측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네요. 예, 주식이 저점 매수를 나설 시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자, 지금 표현 자체를 좀 해석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지금 저점이라는 표현 자체가요, 어떠한 기간 모멘텀에서 저점에 대한 부분인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네. JP모건이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했네요. 제가 사실 이제 외신 언론에서 JP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에 대한 이제 발언 자체를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 자체를 좀 따져본다면은 22 양적 완화 재개와 연준의 두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을 주가 상승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는 비관적입니다. 비관적이라는 거는 어떠한 근거에 대한 받침 자체가 굉장히 다소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라는, 금리 인하라는 요인 자체는 증시에 대한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계실 분들이 많아요. 원칙상으로 그래요. 원칙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주식 자금의 흐름이에요. 자금에 대한 유동성 자체가 상승을 일으킨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미 증시가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큰 변동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애초에 미국 쪽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단가에 이르렀을 때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져야겠죠, 상황 자체가.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2016년도 17년도에 이제 미국 쪽에서 금리를 인상을 주구장창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 증시 자체는 상승 랠리를 지속적으로 불었어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명할 거냐, 이렇게 반론을 내비친다면은 JP모건도 할 말 없을 거예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쪽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단가에 이르렀는데 왜? 유로에서도 테이퍼링 끝낸다고 얘기 나오는데 왜? 주가는 왜 오르나요? 이렇게 하면은 JP모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기서는 할 말이 없겠죠. 지금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끄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중무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일환으로 상황 자체 증시에 끌어올리는 경향 자체도 있고, 거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예요, 상황 자체가. 이제 막바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0년 주기 패턴에서 거품 자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외신이라고 좀 평가를 하면 추가적 거품이 있을 것, 이런 표현 자체를 좀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저점이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기간, 한 몇 개월 안의 기간 동안은 저점 기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10년 주기 패턴으로 봤을 때는 상당 거품의 상단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옳아요. 좀 이따 이것도 이제 차트 보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제가 만약에 JP모건이다, 골드만삭스다 이렇게 한다면은 추가적인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주식 저점이다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은 저도 개미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모두 이제 개인들은 개미예요. 굉장히 현혹하는 말이죠. 야, 이제 주식 사도 돼. 현혹스러운 말이죠.
근데 자기가 어떻게 보면 단타적인 접근을 이끌어낸다면은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는 외신이에요. 저점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중장기 패턴으로 어떻게 보면 몇 개월 이상 끌고 가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가 될 수 있어요. 한번 물리면 어떻게 돼? 굉장히 안 좋겠죠, 여러분들. 그럼 추가적인 거품이라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더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JP모건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근거가 저는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어요. 상황 자체가. 양적 완화라는 요소 자체로 주식에 대한 추가 상승 랠리가 이끌어질 것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원칙상 부합시키려고 하는 멘트밖에 저는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좀 내리고 싶어요. 미국 기업이 실적이 양호한 거는 지금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가 좋지 않다 막 하면서 외신 떠들지만은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이번 분기 어닝 시즌에서는 좀 보합권에 굉장히 머물렀지만은 나쁘지 않은 평가 자체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이끌어지고 있고, 지금 어쨌든 간에 미 증시라는 요인 자체는 미중 무역에 대한 나가적인 평가, 우호적인 평가 자체만 지속적으로 이끌어진다면은 상승 랠리는 연말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은 좀 단타적인 입장 내에서는 저점이란 표현 자체를 심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따 이제 차트 보면서 1번 헤드라인과 3번 헤드라인, 아까 이제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 그리고 저점이라는 표현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같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지금은 추가적 거품이라는 인지를 여러분들도 좀 하시길 바랄게요. 추가적 거품이다. 미 증시가 말도 안 되는 지금 위치값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추가적인 거품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다. 이걸 인지하셔야 되고, 이것 또한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JP모건의 저점 매수할 시점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 저점이라는 표현보다는 미증시 현재 추가적인 거품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기사에서 나왔던 이 저점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는 잠시 후에 또 차트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향후 몇 년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더 올리면서 미국 소비자 물가도 더 오를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9월 1일부터 관세가 인상되는 품목을 보면 의류와 신발, 전자기기 등인데요. 미국 시민들이 체감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무역 전쟁 여파로 올해 말까지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0.7%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를 짓누르기 때문에 2021년 중반까지는 이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번에는 JP모건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네. 나왔네요. 네. 제가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큰 회사이긴 한데 이제 외신을 볼 때는 그렇게 좋게 평가를 좀 안 해요. 이제 발언 하나하나 멘트가 굉장히 신중하지 않고 어떤 근거 자료가 굉장히 다소 약한 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4번 헤드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율 관세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GDP 부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측정을 하지만은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오른다는 판단 자체는 좋게 평가를 못 해요, 사실. 오히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금리적인 부분으로 좀 평가할 수 있겠죠. 금리에 대한 추가적인 인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양적 완화에 대한 시도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제 헤드라인 자체 기억하는데 경제가 순탄치 않고 어떻게 보면은 몇 년간 좀 굉장히 힘든 코스로 갈 수 있겠다 이렇다고 해가지고 주가에 대한 부분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평가를 드린 바가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경제가 좋지 않다는 부분 자체는 곧 주가의 하락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주가는 가능성에 대한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측정하는 선행지표에 가깝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주가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4번 헤드라인만 가지고 보신다면 이제 미증시는 내려가겠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오산이란 말을 제가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금리에 대한 양적 완화 시도 자체를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측정하시는 게 좀 더 옳은 판단이지 지금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해갖고 미증시가 하락세가 유지되겠다 이런 부분을 판단하시는 거는 다소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GDP에 대한 성장률 자체가 사실 이 측정치는 굉장히 미 증시가 좋지 않을 때는 크게 반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내세울 만한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소 중요하지 않은 뉴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해외 선물 하시는 미 증시를 하시는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반영 자체를 이루기 힘든 외신이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4번의 헤드라인 결론만 딱 내어드리면은 골드만삭스에 대한 이런 발언 자체는 이제 미국 금리에 대한 향후 양적 완화 시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미 증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좀 내어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 자체, 시장 상황 자체 어떻게 보면 1년 반, 2년 동안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자체로 미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경제 자체가 좋지 않다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때부터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생각하게 심도 있게 담지 않아도 된다. 이런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증시 하락을 뜻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부분이 양적 완화 시도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미 증시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현재 선물시장 흐름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본장은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17% 상승입니다. 2,87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5% 하락세입니다. 7,55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79% 상승입니다. 56달러 46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7% 하락세입니다. 1,541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11% 하락세입니다. 1.1098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오늘의 이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미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심화에 경기 위축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 원유 재고 급감에 국제유가 반등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미 채권 시장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금값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 나스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다시 나타났고 그 역전폭이 2007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반복되는 국채 금리 역전 현상에 경기 위축될 거라는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양세동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 매수 의견 주셨네요. 오늘 어떤 전략으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좀 천천히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데일리 매매보다는요. 지금 1번 헤드라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네. 자, 일봉 좀 판단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시길 좀 권유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1번 헤드라인에서 이제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역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데 네. 여러분들 2008년이죠. 예,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가 털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2,500에서 3,000 단가에 있던 하락 코스 자체가 이 정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수치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천, 8천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는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품이에요. 예. 이거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분들 여기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는데 전 솔직한 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건 거품입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제가 강연회 때 이런 말을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증시에 대한 폭락 자체가 이루어진다면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는 여태까지 최악의 폭락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드린 부분이 뭐였냐면은, 어떠한 10년 주기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발생했을 때 이제 원 수준으로 회복하는 경향 자체가 굉장히 컸었어요. 거품 자체에 대해서 원 수준 자체로 회복하는 경향 자체가 굉장히 컸다. 그리고 일단은 반은 떨어집니다. 반은 50% 이하에 대한 급락 가능성 굉장히 제기되는 부분인데, 네. 체감에 대한 강도 자체가 굉장히 남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체감에 대한 강도 자체가 남다릅니다. 그럼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기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타이밍 자체만 잘 맞으면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도 평가할 수 있겠죠, 공매도적인 부분으로. 근데 10년 주기에 대한 모멘텀 자체를 평가를 하자면은,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리먼 브라더스가 터졌던 거는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예요. 자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2006년도에 발생했어요. 2006년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 또 추후에 일어났었던 부분 자체가 2000년도 이후인데, 실제로 이제 재료에 대한 역전이 이루어졌던 거는 98년도고, 그럼 상당히 한 기간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있는 다음 폭락에 대한 장세가 이어졌었다, 이런 부분을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상 어떻게 보면 비쇼토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낙담적인 뉴스에 가깝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 안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어떠한 징후도 안 보이고 상황적으로. 근데 다만 이제 1년 이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기간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했을 시, 그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내가 살면서 역사상 유례 없는 폭락에 대한 수준을 맛볼 수 있겠구나, 이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기회겠죠, 그때 가면은. 근데 이제 주식에 대한 3번 헤드라인도 같이 포함해서 설명드릴 텐데, 네네. 주식에 대한 저점 매수 기회입니다 이러면 이 차트 보여주면서 주식에 대한 저점 매수 기회입니다, 뭐 웃어요, 여러분들. 야 이렇게 많이 꼈는데 지금 저점이냐? 이러면서. 그러면은 JP모건 자체가 3번 헤드라인으로 좀 설명드리는 거는, 지금 몇 개월 안에 장세 안에서 저점이다,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 한 달 기간 내에서 좀 저점이구나, 네. 이런 부분을 표현한다면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JP모건 자체가 3번 헤드라인에서 잘못한 건 뭐냐면은, 주식에 대한 저점 모멘텀이라는데 일봉상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웃어요. 지금 저점입니까? 이러면은 지금 거품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겠죠.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은 3번 헤드라인에서 제가 좀 아까 전에 비판한 거예요. JP모건 주식 저점에 매수 나서 시점,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단타적인 관점에서 매수에 대한 시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10년물 이제 2년물 채권 스프레드가 역전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는 바고요. 자, 차트적인 분석 자체, 기술적 분석을 이제 좀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거예요. 추가적인 거품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연결 차트에 대한 진행으로 봤을 때 7,300에 대한 이탈 값은 굉장히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코스가 이어질 거예요. 당분간은 7,300에 대한 이탈.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시사됩니다. 여기서 당분간 어떻게 보면 외신에 대한 평가를 이루면서 랠리성 이어지고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발생 자체가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7,300에 대한 이탈 위치값이 이루어진다면은 매수에 대한 부분은 포기해야 됩니다. 이 밑에 하방에 대한 지지대 보이실 거예요. 지지대 이탈 관점 자체가 이루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단가를 포기해야 되며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이러한 상승 랠리 코스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외신에 대한 평가 자체가 여기 이제 상승 랠리, 박스 랠리를 평가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 코스로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은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로 영역을 갔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뷰가 나왔다. 이 부분이 첫 번째로 볼 수 있을 뿐이며 그리고 정확한 이제 틱 차트 이탈 값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자세하게 보자면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추세선은 좀 정확하게 긋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 오늘 당일 위치값 대비해 갖고 데일리 매매로 좀 보도록 할게요. 데일리성 매매로 자, 오늘 매수 뷰 자체는요. 오늘 당일 고가가 갱신된다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고가가 갱신되더라도. 자, 데일리 매매성으로 7,575 이탈 값부터 이제 매수에 대한 위치값을 잡아도 늦지 않다. 이러한 부분을 첫 번째로 평가드리며 이탈이 된다면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일목균형표상 상승에 대한 랠리 뷰를 좀 더 측정을 해야 돼요. 이런 이탈 값이죠, 여러분들. 이런 이탈 값에 대해서 좀 측정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일목균형표 설명드릴 때 제일 좋은 진입 구간 자체는 스팬에 대한 이탈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바가 있어요. 네네. 이게 일목균형표를 원초적으로 보는 방향이며 그러면은 이탈 값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보면 박스에 대한 랠리 자체가 이어진 다음에 이런 재이탈 자리가 나올 때 그때 매수에 대한 위치값을 다시 평가하는 게 좀 더 옳은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상황상 다소 웨이팅을 하고 7,575에 대한 이탈 값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면은 지지에 대한 상단에 대한 저항 자체가 모두가 이탈이 됐구나.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매수에 대한 평가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고서 그때부터 매수 보면 되는 거예요. 아직 단가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됐구나. 리스크가 아직 잠재적으로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지금 위치값상 맞고요. 이탈 자체 7,575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이탈됐을지 그때부터 매수에 대한 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7,300에 대한 이탈 자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금 상황이고요.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 1번 헤드라인에서 아래 공포가 휩싸인다고 하지만은, 지금 상황 내에서는 언제든지 고점 갱신을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그리고 오늘 데일리성 평가로 봤을 때는 7,575에 대한 이탈 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데일리로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뷰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나스닥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좀 장기적으로 7,300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 또 데일리 매매 측면에서는 7,575 이탈 시부터 매수 포지션 잡아도 충분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었죠. 30분 네, 원유 재고 발표가 났는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API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1,110만 배럴 원유 재고 감소가 확인이 됐고요. 지난주 수치 확인해 드리자면 API 원유 재고는 350만 배럴 증가, 그리고 EIA 원유 재고는 273만 배럴 감소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EIA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오늘 1,000만 배럴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면서 오늘 크루드 오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오늘 발표 같은 경우는 API 그리고 EIA 모두 다 1,000만 배럴 가량 이상 감소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크루드 오일은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관망이네요. 오일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이제 어제 외신이었죠, 여러분. 이게 제가 매일 나와갖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평가를 드리면 굉장히 좋을 텐데. 네. 어제 외신 자체가 어떻게 이제 마크롱이죠. 네, 마크롱 대통령 자체가 무슨 중개인적인 입장을 한다고 해갖고 우호적인 상황으로 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은 제가 내린 결론 자체는 딱 이거였어요.
마크롱이 시장에 반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정확한 행보 자체를 이어야지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지. 추가적인 제재를 안 한다는 제스처를 해야지. 그러면은 지금은 어떠한 시황이 뒤따르는 장세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린 바가 있어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미국하고 이란하고 관계 자체가 우호적으로 나온다면은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을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지만은 마크롱이 어떤 대변을 한다고 해갖고 이게 우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미국이 마크롱 말을 들을 리가 없어요. 마크롱은 그렇죠.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해보자 하는 취지 자체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굉장히 의미 없는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하고서 어제 표현을 드렸을 거예요. 네네. 어제 제가 웨이팅을 드렸던 거는 자 어제 이제 다시 보기로 좀 띄울 수는 없으니까 네. 차트를 좀 보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일 이 지지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웨이팅을 들지만은 여러분들 이 지지대에 대한 이탈 자체가 나오면은 그때 매수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보기를 좀 하셔도 되고요. 단가 자체가 진입할 수 있는 구간대가 사실상 여기에 갈려 있었죠. 여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왜냐면은 엘리언트 3파동이라는 정확한 기준이 모멘텀이 평가될 뿐더러 지금 상황상 어떻게 보면 하방에 대한 압력에 대한 시황 자체가 뒤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헤드앤숄더에 대한 결과를 좀 뒤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 드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유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상승 포인트 자체를 측정하는 거는 이탈값이 나올 때부터 그 다음부터 측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드린 게 어제 뷰였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방송할 때는 이 자리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이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웨이팅을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네. 이탈이 나오고 상승에 대한 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추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까? 이러면은 상승에 대한 랠리 자체가 너무 많이 뒤따랐습니다. 단가를 잡기 좀 좋지 않은 상황이네요.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뷰를 좀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지대를 정확하게 라인을 봐야 되는데 못해도 55점 이제 8070까지는 위치값이 떨어져야지 그 다음부터 평가가 가능해요. 지금 상황상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평가를 할지 안 할지 이 부분보다는 매수를 봐갖고 매수를 보시던 분들이 청산에 대한 위치값을 고려해야 될 때다 이 부분입니다. 오늘 당일 고가가 여기서 나올 겁니다.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들 상황 자체가. 다만 이제 55.7080 내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 내에서 매수를 추가적으로 본다. 이 부분은 적합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 있어서는. 강한 어떻게 보면 지지의 저항에 대한 흐름 자체가 측정되는 것 자체가 58라인까지 한 번 더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여러분들한테 미리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상황 내에서 고가에 대한 단가 평가를 하는 것 자체도 어리숙을 뿐더러 이제 매수에 대한 진입 구간을 보기에는 다소 늦은 시기다. 이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웨이팅을 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고수는 지금 시간에 나와가지고 좋은 단가라든가 좋은 평가가 나온다면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지금은 다 놓친 거예요. 매수를 보기에는 다소 늦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평가 드리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고 있어요. 전일 제가 이 이탈에 대한 60분 봉상 이탈에 대한 부분을 크게 신경 썼던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이 이탈 자체가 기술적 분석으로 이루어진다면은 그때 상승을 보는 거는 맞다고 표현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시기 자체가 언제 발동할지는 저도 평가를 정확하게 내려드릴 수는 없어요. 새벽 3시에 올 겁니다. 새벽 4시에 올 겁니다. 왜냐면 저는 어떠한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고 어떠한 자료 근거로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브리핑하는 입장이지 언제 딱 올 겁니다 이렇게 맞출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고요. 네. 고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탈이 이루어졌던 전일 매수 포인트가 늦었다. 이런 평가로 좀 내리는 게 지금 시장 상황은 맞는 거예요.
지금 단가가 없으신 분들은 웨이팅을 하시고 매수에 대한 뷰를 보셨던 분들은 네. 오히려 청산을 하시는 걸 굉장히 권유드려요. 청산하시고 한번 쉬시는 거를. 네. 여기까지 평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크루드오일은 일단 관망 의견을 주셨는데 좀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현재 위치가 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55.70에서 80 선에서 지지받는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 볼 수 있겠다고 정리해 주셨고요. 현재 매수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좀 청산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 심화되면서 금값이 전일장에서 1% 가까이 올랐는데 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골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골드도 관망 의견 주셨네요. 골드는 어떻게 볼까요? 제가 사실 이제 골드 때문에 좀 속이 상합니다, 정말. 네.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올라요, 여러분들. 속이 그러게요. 굉장히 상해요. 예.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야, 고점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 내에서. 지금 이게요, 골드라는 자산 자체가요,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10년 주기 발동의 상승 랠리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10년 뷰에 대한 상승 랠리입니다. 네. 그러면은 추후에 아무리 100포인트, 1000포인트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단순 조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속 상승에 대한 여건 자체가 이끌어지는 건 양적 완화라고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뷰에 대한 시황 자체를 좀 측정하시는 거 원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에 대한 뷰를 지속적으로 측정드리는 반대 지금 상황 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에 대한 큰 뷰를 좀 측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적으로 따라요. 단순히 이제 기술적 분석 가지고 매수에 대한 뷰를 좀 봐야 된다. 이 여건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단가가 굉장히 이상적이지 못합니다. 예, 단가가. 요새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3000틱 몇 달간 따랐던 부분 자체가 2500틱, 3000틱 내외에 대한 상승 랠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너무. 여태까지 이제 최근 몇 년간 있었던 골드에 대한 유동성이 최고조로 이를 만큼 굉장히 높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위치값상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골드를 하실 분들에게는 1400 후반대, 1470에서 80 사이 이 위치값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를 굉장히 권유드려요. 그때 오히려 좋은 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봉상 본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상승에 대한 랠리가 어떻게 보면 고점을 받고 저항을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는 단가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일봉상 봤을 때. 그럼 최소한 1470에서 80 사이에 대한 단가 자체에 대한 이 부분이 온다면은 네.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받고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게 측정이 돼요. 근데 이 단가가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웨이팅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언급드리면서 단순 틱 차트로 거래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골드는요. 일봉상 60분 봉상 보고 거래하는 게 오히려 순서에 맞아요. 네. 틱 차트로 데일리성 거래는 다소 힘들어요. 손익비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가일 뿐더러 지금 이 랠리가 뒤따랐던 이유 자체가 양적 완화에 대한 시도라고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지속적인 양적 완화를 미국과 유럽 쪽에서 시도한다면은 이 랠리는 지속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겠고요. 정확하잖아요, 여러분들. 6월 초부터 유로존에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급변하고서 골드가 날아가는 겁니다. 미중 무역이 문제가 됐다면은 1년 전부터 날아갔어요. 이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골드에 대한 상승이 뒤따랐던 거는 전 세계에 대한 양적 완화 시도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저는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 시도하면서 골드 계속 상승 랠리 펼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수 포지션 잡기는 좀 어렵고 1470에서 80선까지 올 때까지 일단은 관망하셨다가 그때 다시 한번 매수 보시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가득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신 양세동 마스터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준비한 1시간 가득 전해드리고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구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